어저께 명절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명절이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 세 개가 여기 명절이라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주로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좀 거하게 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속설로는 10명 이상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게 알려지면 티켓을 끊는다고 하네요. 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벌금도 낸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저희 네 가족이 좀 명절 음식처럼 차려서 먹었어요. 그래서 명절 음식을 어떻게 차려 먹었는지는 좀 이따 그래서 일단은 혈당을 재는 걸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 비터멜론으로 달인 물 좀 마시고요. 밤새 물을 몸에서 사용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계속 마셔버릇 했더니 맹물 마시면 좀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이 맛있고 약간 떡더름하고 쌉싸름해도 너무 진하게 말고 이렇게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자주 마시거든요. 어저께 제가 너무 요즘에 좋아하는 닥터 딩요 선생님의 유튜브 비디오를 봤어요. 어저께 본 게 뭐냐면 공복혈당에 관련된 비디오였어요. 그걸 보면서 공감 정말 많이 된다. 특히 작년, 재작년 혈당을 관리하기 시작한 게 정말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할 때 공복 혈당이 유독 높아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도 이거 공복 혈당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거냐 그렇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게 소모기 현상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하고 별로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라 하던 대로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A1C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내려왔고 식후 혈당도 그닥 높지 않고 그랬는데 공복 혈당만 유독 너무 높아서 너무나 시리에 빠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라 이 닥터 딩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닥터 딩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살짝 개인기도 섞어가면서 저의 그런 경험도 섞어가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닥터 딩요 선생님이 부산에서 의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 관리 관련해서 뭐 고혈압 관리 관련해서 또 뭐 불면증 관련해서 뭐 이런 너무나 그 박식한 실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참 부러워요. 그러나 제 직업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 소갈TV는 철저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혈당을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살짝 그분의 개인기를 할까 말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 비디오를 시작해요. 당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좀 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전에는 혈당이 100이었는데 아침에 공복 혈당이 130이 돼 있더라. 이거 어떤 건지. 관리 열심히 해서 당화혈색소랑 식후 혈당은 정상인데 왜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자기 전에 혈당이 100이었는데 어떻게 자는 동안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 130으로 올라가냐. 이런 그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꼭 반드시 90대까지로 맞춰놔요. 만약에라도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한 9시쯤에 혈당을 쟀는데 대략 100, 한 5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9시, 저녁 9시여도 그냥 요가 매트 깔아요. 그래서 요가를 한 25분 정도 한 다음에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혈당 재서 이게 100 아래로 내려왔을 때만 잠든다. 이걸 수칙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일어나면 항상 100이 넘는 거예요. 공복 혈당이 100이 넘으면 여전히 전 단계 당뇨잖아요. 이 공복 혈당이 높으면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닥터 딩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들이 꽤 많다.
저같이 당 관리 열심히 해서 당화혈색소 낮췄는데 왜 공복혈당은 계속 높은 거죠. 이런 거. 아, 그때 이 닥터 딩요 선생님의 비디오가 나왔었으면 훨씬 더 고민 덜 하면서 스트레스 지수 낮추고 콜티솔 지수 낮추고 그래서 간이 좀 덜 힘들게 해줬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닥터 딩요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혈당 관리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닥터 딩요 선생님의 비디오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 호나우딩요처럼 생기신 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닥터 딩요. 그래서 DINHO 닥터 딩요 이렇게 찾으시면, 한글로는 닥터 딩요 이렇게 찾으시면 찾아져요. 저는 이 집에서 보는 스마트 TV가 이 한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영어만 입력이 되는데, 닥터 딩요 DINHO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찾아져요. 제 아들, 이 임신성 당뇨로 낳은 멀쩡한 아들입니다. 자, say hi. Hi, Who are you? Jamie. Thank you. 나중에 이 임신성 당뇨로 멀쩡한 아들 낳기에 관한 비디오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닥터 딩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빗대어서 이 몸의 혈당 관리 기전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너무나 이해가 쏙쏙 잘 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용이에요. 이걸 제가 뭐 고의적으로 이제 뭐 베낀다 뭐 이게 아니라, 이건 닥터 딩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이렉트 코트로 데려오는 거예요.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개인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놀러 간 적만 있어서 부산 어투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서 장에서 수익이 나면서 잘게 분해돼서 시장에 현금이라는 포도당 형태로 분해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현금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라는 인슐린이 나와서 은행, 기업 금고로 현금을 수표의 형태로 바꿔서 저금을 하게 되고, 정부와 가게도 현금을 쓰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금식 상황, 즉 장에 수입이 전혀 없게 되면 은행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쓰는 게 시장에 현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리 몸의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잘 때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은행에 간에서 당을 꺼내오는 거잖아요. 간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읽기만 했지만 이 닥터 딩요 선생님은 이거를 그림으로 정말 너무나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 시장경제 원리랑 우리 몸의 이 장기를 다 너무나 예쁘게 잘 배열해서, 그분 정말 열심히 유튜브 비디오 만드세요. 열심히 이 그래픽도 사용하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논문 뭐 정말 많이 읽고 찍으시는 것 같아요. 논문, 뭐 웹사이트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학 공부하실 때 의학 교과서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직접 그 비디오를 보세요. 찾아서 닥터 딩요의 공복혈당 비디오 꼭 보셔야 돼요. 이 공복혈당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이시는 분. 그래서 이 공복혈당을 올리는 이 이유를 4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는 사이에 스트레스 때문에 콜티솔이 올라가서 간에서 이 미친 듯이 당을 뿜어낸다. 그리고 2번째, 수면장애 스트레스. 수면장애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랑 비슷한 거죠. 3번째가 진짜 궁극적인 이유래요. 이 첫 번째, 2번째 이유는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복혈당을 올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장 지방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그리고 지방간을 만들어내서 밤사이에 미친 듯이 당을 꺼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친 거죠. 미친 듯이 당을 꺼내주는 이 간. 저희 의사 선생님은 사실 소모기 현상을 살짝 얘기해 주시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당화혈색소 뭐 잘 나오고 식후혈당 잘 나오면 뭐 새벽 현상 또는 소모기 현상은 그렇게 걱정 안 한다고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때 제가 공복혈당 한 100에서
108대, 110까지도 잘 안 나요. 100에서 108대까지로 나오던 시기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닥터 딩뇨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지어 공복 혈당이 130, 뭐 15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약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혈당을 다시 잰 다음에 그때 언제 얼마만큼 나오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만큼 나오나, 그래서 약을 통해서 이건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의사 선생님 소모기 현상 말씀하셨을 때 소모기 현상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나름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혈당 재보고,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재보고,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재보고, 이런 식으로 재서 이게 혈당 변화 추이가 어떠한가 봤는데요. 사실 새벽 3시쯤에는 또 그렇게 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7시, 새벽 6시 이 정도 사이에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에 일어나기 전에 공복 상태, 특히 금식 상태여도 어느 정도 몸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이 간에서 내주는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혈당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간이 일을 해서 혈당을 내는 거. 근데 이게 간이 좀 미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복 혈당을 100 이상으로 확 올리고 심지어 135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상 현상이라 잡아야 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이게 닥터 딩뇨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승전 체중 감량, 무조건 기승전결은 체중 감량으로 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체중 감량을 더 하고 그동안 계속 유지해 오던 혈당 관리 방식을 그래서 계속 해 가면 공복 혈당도 결국은 조금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예전 비디오 중에 1년 전 비디오인데요. 밤에 자기 전 혈당이랑 공복 혈당, 아침 공복 혈당이랑 같은 적이 있어요. 85. 그때는 정말 최고로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어요. 작년에 이 공복 혈당과 잠자기 전 혈당이 같아질 때 그 쾌제, 그걸 생각하면서 요즘에도 공복 혈당 계속 재면서 85 공복 혈당 이렇게 찍은 적은 없지만 요즘 공복 혈당 그래도 100 이전 선에서 98, 95, 어쩔 땐 90 이렇게 나오는 선에서 관리가 되는 거에 만족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 닥터 딩뇨 선생님이 이 공복 혈당 얘기를 올려주신 게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게, 어제 같은 경우에 명절 음식 거하게 포식을 할 때 타임이거든요. 근데 그 포식을 하고 나면 명절 폭식을 하고 나면 뭐가 안 좋냐면 그 다음날도 모르겠다. 명절날은 폭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폭식을 한 다음에 다시 타이트하게 마음을 잡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요요 오고 혈당 관리 안 되기 시작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저께 같은 경우 혈당도 안 쟀거든요. 하루 종일. 이게 분명히 내가 오늘 많이 먹을 건데 나 괜히 또 혈당 보고 그러면 맛있게 해놓은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두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안 했어요. 그래서 혈당에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어제는. 또 오늘 그나마 어저께 이 닥터 딩뇨 선생님의 비디오를 본 가락도 있고, 밤에 내가 이 기회를 빌어 어저께 먹었었던 그런 음식들 사진 찍어 놓은 게 조금 있고 나름, 그리고 또 운동도 했었고 그런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차근차근 뭐 먹었는지, 그리고 운동으로 뭐 했는지 이거는 또 기록을 좀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 재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분석을 좀 해보려고요. 자, 썰이 많았으니까 일단 좀 목말라요. 그래서 이 비터멜론 차를 일단 마시고, 자, 알코올 프랩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CBS 제품을 쓰는데요. 찢어서 일단
오늘은 어디에 할까? 자, 네 번째 손가락, 이 안쪽, 이 옆면이 좀 덜 아프죠? 그 옆면에 알코올로 닦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뚜껑이 어디 있지? 이런 아이헬스에 들어가는 뚜껑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이 혈당 측정기 비교하는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뚜껑이 없어지면, 그런데 그런 일이 많거든요. 다른 걸 하나 얼른 찾아가지고 올게요. 제가 이 아이헬스 거 좋아하긴 하지만. 자, 금방 왔죠? 그래서 이렇게 안 버리는 게 또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옛날 거. 이거 옛날 거 아니다. 이거는 프로디지 제품 살 때 같이 딸려온 건데, 아이헬스가 좋아서 아이헬스 걸로 쓰기로 하니까 안 쓰고 잘 고이 모셨던 건데요. 뭐 이 제품이나 똑같이 이 트루 플러스 랜셋 잘 맞아요. 이게 가장 저렴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 왜 여기다 질렀지? 이렇게 제가 정신이 어디로 가요. 자, 여기 넣고 뚜껑.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넘버 숫자들이 들어있는데요. 숫자에 2, 4, 6, 8, 10 이게 강도에 찌르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8, 10 뭐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이 란셋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더 깊게 찔러주는 거죠. 전 10 이건 좀 무서워서 못하겠고, 한 6 정도, 하트랑 6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한번 찔러 볼게요. 이게 너무 얕게 찌르면 이게 너무 겉쪽에 있는 피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별로 부정확하다고 하거든요. 닥터 조홍근 선생님이 또 그거 되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 닥터 조홍근 선생님 유튜브도 제가 팬인데, 그분의 비디오를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혈당 체크하는가 비디오를 꼭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딱 대고 여기 한번 누를게요. 누르기 전에 먼저 이 테스트 스트립을 글루코스 미터에다가 넣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자, 이렇게 불어로 얘기하죠. 제가 불어로 해놔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영어로도 할 수 있고, 한국어는 안 들어있을걸요?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언어 들어있었는지. 자,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이게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자, 그야말로 그냥 원드랍이면 되는 거예요. 100일 나왔네요. 뭐 어저께 그렇게 많이 먹었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100일이면 살짝 전단계 당뇨의 공복 혈당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는 더 잘 보내야 되겠다, 오늘 하루 탄수화물 훨씬 줄이고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공복 혈당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은 뭐 했는지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좀 함께 다짐을 해보고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부활절 달걀 먹었어요. 삶은 달걀이죠. 3개만 여기 보이지만 한 5, 6개 삶았나? 저희 집에서 삶은 달걀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5개 달걀 중에서 2개는 이웃을 주고 남은 3개를 가지고, 자, 어저께 달걀을 2개를 먹고요. 소금을 조금 뿌려서 한 1티스푼도 안 된데 조금씩 찍어 먹었죠. 그렇게 해서 끝난 거는 아니고요.
달걀만 먹기는 좀 아쉬워서 자몽을 한 개 더 먹었어요. 예전에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할 때 달걀을 삶아서 소금을 안 찍고 자몽을 같이 먹는데요. 보통 삶은 달걀을 3개 그리고 자몽을 하나 이렇게 먹고 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덴마크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렇게 먹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끔 삶은 달걀 먹고 그 다음에 자몽을 같이 먹을 때가 좀 있어요. 아침 식사로.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뭐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꼭 집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달걀 2개랑 자몽 1개랑 이렇게 먹었는데 좀 착한 아침 식사였다고 생각해요. 점심 식사로 먹은 게 부활절 정찬이거든요. 저희는 보통 명절 음식을 저녁 식사 디너로 안 하고 점심에 먹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명절에 한 2가지 정도의 육식, 칠면조 요리랑 햄 요리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2가지 정도의 탄수화물, 그리고 2-3가지 정도의 야채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많은 식구가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칠면조 요리나 햄 요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남편이 요즘에 요리를 즐기는데 스마더링 포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비가 조금 많이 올려져 있지만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는 게 스윗포테이토 요리거든요. 보통은 스윗포테이토 미국식 고구마인데 약간 좀 덜 달아서 여기에다 보통 설탕 넣고 하는데 저희는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스워브라고 스플렌더 같은 것처럼 대체 설탕 그런 건데요. 스플렌더나 이퀄 이런 것들이 좀 맛이 조금 정말 없고 그리고 보통 이게 임산부들한테 안전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스워브 몽크 프루트로 만든 스워브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건 맛도 괜찮고 제법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거를 넣고 또 버터를 넣은 그런 스윗 포테이토 요리고요. 그 바로 왼쪽에 쿠바 스타일 블랙빈 요리, 검정콩 요리인데요. 제가 만들었는데 꽤 맛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왼쪽에 이 포크로 바로 찌르고 있는 그 장면, 이게 컬러드 그린이라고 흑인 가정에서 보통 빠지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워낙에 흑인 가정이고 해서 이거를 배워서 계속 명절 때마다 하고 있어요. 명절 안 할 때도 보통 많이 먹고요. 집에서 길러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 바로 위에는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를 뭐라 그러나 스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약간 빨간빛 도는 애 있죠. 비트인데요. 거기에 크림치즈랑 너츠 넣고 오븐에서 구운 건데요. 여기 이렇게 한 접시를 만들어 놓으면 꽉 차잖아요. 여기에다가 한 접시로 끝난 게 아니라 이만큼의 분량을 또 한 접시 더 먹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절 음식 폭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먹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와인을 2잔을 마셨죠. 이거 윙킹 아울 건데요. 알디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와인이에요. 2.5불짜리 한 병에 뭐 좀 좋은 거 마셔도 좋긴 하겠지만 뭐 그닥 그렇게 좋은 거 충분하지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윙킹 아울 2잔 레드 와인 마셨고요. 꽤 맛있어요. 시라즈 건데 시라즈가 그래도 제법 알코올 도수가 좀 높죠. 요즘 알코올 많이 필요해요. 홈스쿨 하느라.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 후식으로 밤호박을 파이를 만들었어요. 펌킨 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큰 주황색 그 가을에 판매하는 이 춘수감 사줄 때 많이 볼 수 있는 그 펌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많이 쪄먹는 밤호박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생긴 거. 그거를 가지고 밤호박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보통 맛있어서 저는 그걸로 많이 해 먹어요. 그래서 좀 든든한 호박파이 한 조각을 먹었죠. 이쯤 되면 혈당 거의 관리는 포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명절이니까 모르겠어요.
명절에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그냥 명절은 명절대로 그냥 먹어야 되겠다. 차라리 그 다음날 관리를 다시 재돌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경험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먹고 났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약간 뭐랄까 죄의식 생긴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혈당은 재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걷는 건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집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이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7분을 생각하고 나갔지만 솔직히 말하면 27분까지 안 된 것 같아요. 보통 27분 정도는 걸으려고 하는데 20분에서 한 21, 2분 선에서 끝났다고나 할까? 제가 27분 보통 목표로 하는 게 옛날 한의사 친구가 27분 운동은 해야 그 다음부터 살이 빠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솔직히 27분까지 못 걸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저녁을 사실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일을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 밥을 저녁에 또 차려주다 보니까 남편도 정말 굳게 다짐한 바 저녁 식사 딱 안 하고 거르더라고요. 일일 이식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특히 이렇게 많이 먹은 날 부활절 명절 음식 폭식한 날 그런데 애들 밥 차려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뭐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전에 해놨던 갈비 김치찌개 약간 심심하게 끓인 김치찌개에서 김치국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조금 약간 이렇게 띡하고 김치찌개라 하기에는 덜 짜고 그래서 그 정도인데 한 컵만 먹었어요. 밥 없이. 저녁을 약하게 먹긴 했지만 그래도 혈당을 측정을 할 용기까지는 없으면서 그래도 요가는 좀 하고 자는 게 그 다음날 혈당에 영향을 좀 덜 미치겠다. 그래서 일단 요가를 좀 했죠. 요가를 뭐 따라하는 요가 한 거는 아니고요. 한 요가를 1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맘대로 한 20분 정도는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 따라하는 거 지겹고 그래서 이거는 제 맘대로 한 요가예요. 그래서 나무 자세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좀 맘대로 변형한 형태라고나 할까? 그런 식으로 요가 자세들을 좀 변형을 해서 마음껏 움직여 봤어요. 한 20분 정도. 비냐사 플로우라고 조금 많이 역동적인 자세들을 취하죠. 가만히 있는 자세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나서 잠도 제법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난 공복 혈당이 한 100일 정도 나왔으면 많이 먹은 거 치고는 그 전날에 특히 탄수화물들을 많이 섭취한 거 치고는 공복 혈당 100일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다시 노력해야죠. 특히 오늘 하루 훨씬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